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의 클리핑 플레인이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라이노 상에서 단면 뷰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단면 투시 같은 거 작성할 때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클리핑 플레인의 한계랑 그 다음에 걔를 조금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클리핑 플레인이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섹션 뷰를 만드는 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리핑 플레인을 만들고 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3포인트로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여기 이제 디렉션에 대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어느 뷰를 보여줄 건지 반전에 대한 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뷰에서 얘가 실제로 있지만 그러니까 작동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냥 얘를 아예 끄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언체크를 하면은 이제 꺼지는 건데, 일단은 언체크를 해서 이 해당 뷰에서 제가 대충 위치를 맞춰서 한번 놓아 볼게요. 여기서 조금 라이노 클리핑 플레인에 일단은 그러면 뭐 저희가 메스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간단하게 얘를 제가 뭐 건보를 잠깐 이용해서 위치를 한 중앙점에 맞춰 놓고 어떻게 보이는지 일단은 작동을 시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 플레인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고요, 얘를 이제 턴온을 하고 이렇게 뭐 플립을 하면은 이 명령어를 쳐도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뭐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정면 투시도를 이제 투시도로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뭐 투포인트 같은 거 만들고 나서요, 여기 셋 뷰에서 카메라에서 룩 앳 서피스라는 걸로 간단하게 제가 여기 이 중앙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당겨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의 투시도가 작성이 되고요. 얘가 퍼스펙티브에서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거를 뭐 셋뷰를 지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뷰를 만약에 지정했으면 그 뷰로 다시 돌아갔으면 되는데 일단 좀 귀찮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뭐 단면이 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없으시면은 여기 눌러서 이걸 체크하고 언체크하면 되는데, 해당 지금 제가 쉐이드 뷰로 얘를 보고 있는데 그 뷰의 뷰 스타일 중에 클리핑 플레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맨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사실은 그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뷰 스타일을 프리셋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에디트 쉐이드 뷰 세팅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오브젝트에서 하단에 여기 아이고 취소하면 안 되죠. 여기 클리핑 플레인스에서 얘 보시면은 제가 지금 원래 기존에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뷰포트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플레인 컬러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은 얘 일단 온오프한 상태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얘가 뒤에 선이 보이냐 안 보이냐 따라서 단면 절단 그 면이 채워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 여부고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이 있는지 아닌지 이거죠. 잘리는 외곽선. 그래서 얘 두 개를 뭐 방금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오브젝트 들어가서요, 뭐 꼭 이 뷰가 아니고 이렇게 악틱 뷰에서도 제가 악틱 뷰에서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여기 클리핑 플레인스에서 필스를 뭐 솔리드 컬러로 본인이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뭐 이렇게 이번에는 노란색, 이 주황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고 뭐 엣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도 되는데 뭐 엣지 컬러를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 온오프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단면 뷰를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는 하이드를 하셔도 되고 레이어 지정해서 온오프 해도 되는데, 얘가 이제 켜져 있기만 하면은 작동은 항상 하는 거니까 얘를 숨긴다고 해서 단면 뷰의 형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클리핑 플레인의 뭐 기본적인 명령을 조금 알아봤고요. 얘를 잠깐 다시 제가 끄고, 그러면은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옆으로 좀 빼놓고, 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메스가 그러니까 꺾인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단면선을 실제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꺾인 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랑 뭐 실제로 이제 도면 캐드 드로잉을 하면
얘를 이대로 투영해서 그리지 않고 보통 전개해서 그리기도 하고 투영해서 그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꺾인 부분에 뷰가 달라지는데 3D 파일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뭐 작성을 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3D 파일에서 이 클리핑 플레인의 한계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여기에 제가 얼라인을 일단 시키고 네, 얘를 제가 뭐 미러로 해가지고 가운데에서 대충 중앙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방향이 다르니까 플립을 해서 동일하다고 보면은 얘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얘를 플립을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원하는 단면선이 나오겠죠. 그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얘 자체가 무한한 플레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레빗 같은 경우에는 클리핑 옵션 같은 거에서 이제 디스턴스 같은 걸 조정할 수 있잖아요. 어디 정도까지만 보이도록.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 선 뒤로는 무조건 싹 다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각도가 이렇게 안쪽으로 더 큰 각도면은 둔각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처음에 보셨던 얘 두 개를 플립한 상태로 보시면은 이게 맞겠죠. 이 앞부분을 지금 이렇게 잘라내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기가 잘려 나가는 이유가 왜냐면은 이렇게 쭉 이게 지금 점선이 이어지고 있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가 잘려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표현이 사실은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간단한 거는 얘를 실제로 아까 그 라인을 그려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꺾인 상태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졌나? 지금 정말 대충 선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하고 얘도 뭐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선택이 이게 파일이 좀 무겁네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뭐 더 원래 본인이 지금 교차하고 싶은 객체보다 더 늘린 상태에서 뭐 플레인을 이렇게 늘려놓고 얘랑 이렇게 인터섹트라는 명령을 해서 선을 따내던가 혹은 얘네를 불리언이나 트림을 활용해서 여기를 다 잘라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뭐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게 아니고 본인은 만약에 V-Ray 렌더를 써서 그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약간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유사한 것 중에 V-Ray 클리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버전부터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클리퍼가 아마 나온지 그 넥스트 나오면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클리퍼를 해서 크레이시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뭐 하고 싶은 방식 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이 뒷부분에 이 선을 제가 그냥 가져와서 약간 지금 옵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죠. 옵셋을 해서 한 이 정도 하고 얘 또 옵셋해서 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클리퍼라는 것 자체가 V-Ray에서 활용되는 클리퍼로 객체를 전환시켜 준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제가 이 정도의 볼륨이 있는 애를 더 크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 작거나 커도 상관없고 이게 건볼이 오브젝트 기준으로 되구나. 플레인 기준으로 하고 네. 한 이렇게 해서 된 상태에서 본인이 자르고 싶은 만큼의 영역을 볼륨을 만들고 나서 V-Ray 클리퍼를 쓰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활용될 객체를 여기 보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나서 보시면은 사실 메쉬처럼 이렇게 이제 선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선택은 되지만 실제로 이제 렌더링 상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신에 여기 잘린 구간에 대해서 이 박스 전체가 단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해진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영역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얘는 V-Ray 뷰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확인을 해서 렌더를 보시면은 여기 그 형상만큼 이렇게 파여져 나온 게 보시죠. 해상도가 진짜 안 좋은데 그래서 뭐 만약에 단면 투시를 약간 꺾인 형태를 좀 복잡하게 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V-ray 클리퍼라는 이미지를 하나 활용할 수 있고 이 박스를 이 객체랑 아까 인터섹트 했다면은 그 선 또한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교차되는 선들이 인터섹트 결과물로 나오겠죠. 그래서 걔를 정리하셔서 뭐 해치를 넣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 클리핑 플레인이랑 V-ray 클리퍼까지 간단히 소개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있고 깔끔하게 정리할 자신이 있으면은 처음에 설명드린 그냥 서피스나 어떤 교차되는 객체 기준으로 해서 모델 파일을 별도 뭐 단면용으로 따로 저장을 하시고 잘라낸 상태에서 렌더를 하시거나 다이어그램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단면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